자, 그러면은 회로소자에서 전압과 전류만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어떤 회로소자에서 전압하고 전류가 두 개의 파라미터만 알면 돼요. 회로 해석이라는 게 뭐냐? 회로소자의 전압과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회로소자가 있으면 전압과 전류의 미지수를 둔다. 회로소자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회로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미지수로 두고 이 미지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 회로소자의 특성을 결정해야 돼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전지 또는 꼬마전구 뭐 이런 여러 가지 회로소자들이 있을 건데 그 회로소자가 어떤 소자인지를 특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특정이 꼬마전구는 빛나더라, 건전지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이것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회로 해석이 안 됩니다. V와 I 값을 구하는데 다른 거 가르쳐 봐야 의미 없죠. 그러니까 회로소자의 특성을 V와 I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지 다른 걸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회로소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를 거니까. 자, 그러면은 회로라는 게 뭐냐 하면은 회로소자의 특성, 어떤 회로소자를 썼느냐가 중요하고 또 그러한 회로소자를 어떻게 연결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결하는 것 정도에 대해서 결정되는 어떤 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회로소자를 썼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주어질 건데 그 특성이 뭐냐 하면은 전압 V와 전류 I의 관계식입니다. 그러니까 전류 V와 I를 갖다가 알려줘야만이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 거니까 어떤 회로소자가 있으면 그 회로소자의 특성은 전압 V와 I의 관계식을 알려주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소자의 특성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뭐 여러분 회로소자 중에 전압원, 전류원, 저항, 그 다음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모든 소자들이 특성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로소자의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로소자를 설명할 때는 그 회로소자가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거는 물리적인 의미고 회로에서는 그 회로소자는 특성식이 얘다. 그건 끝이야. 그래서 회로소자 중에 회로소자를 하는데요. 회로소자 중에 전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전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뭐 캐패시터, 인덕터 이런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캐패시터, 인덕터 들어가서 1차 회로까지 공부하는 것이 회로 이론 원에서 다루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압원, 전류원, 저항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특성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하겠어요. 자, 어떤 전압원이라는 회로소자가 있습니다. 건전지도 될 수 있는데 건전지처럼 아까처럼 이렇게는 그리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서 5V라고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해서 3V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기되어 있으니까 금방 쉬울 거예요. 마이너스 쪽보다 플러스 쪽이 3V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여기 큰의 길이가 짧아요. 이건 길고 짧은 쪽보다 긴 쪽이 5V 높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회로소자라고 이렇게 본다면 여기 전압원이 있어요. 전압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 흐르는 전류 I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고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디파인 한다면
이 전압원이 표시하는 특성식이 얼마가 되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전압원의 의미는 이 5V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이 점이 B점이라고 두고 이 점이 A전압이라고 둔다면 이 전압원이 하는 역할은 B점에 비해서 A점이 항상 언제나 5V 높게 만들어주는 것이 전압원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 말은 V와 I의 관계식인데 I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는 I가 1A가 흐르든 마이너스 1A가 흐르든 10A가 흐르든 0.1A가 흐르든 안 흐르든 B점은 무조건 A점보다 5V 낮아야 돼요. A점은 B점보다 무조건 5V 높아야 되니까 V는 5라는 식을 만족을 해야 돼. I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I가 들어갈 수가 없죠. 저 식에는. 그래서 이것이 특성식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나중에 쓸 때 특성 곡선으로 많이 쓰는데요. 여기 있는 이 곡자는 것은 그러니까 곡선이라는 의미의 곡이 아니고요. 그냥 IV 관계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계 그래프라는 개념으로 특성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점이 있고 V축과 I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X축을 V축으로 많이 쓰는데요. V축과 I축이 있는데 V는 O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O라는 포인트를 지나면서 I축에 평행하는 직선. 이것이 바로 전압원의 특성곡선이 되고 특성식은 V는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V는 3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V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이 점에 비해서 이 점이 5V 높은 거니까 V는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극성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이 전압원인데 전압원의 크기를 보니까 3V라고 적어놨어요. 이건 볼트가 아닙니다. 필기처럼 써놨으니까 V라는 미지수 3V가 되고 3V가 되니까 V의 디파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회로 쪽에 들다 보니까 V가 이렇게 디파인 되어 있더라. 즉 A점에 비해서 B점의 전압을 V라고 높다고 되면 그 V를 이용해서 이 전압원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라인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디파인하고 이렇게 I라고 디파인하고 그 I에 의해서 이 전압원의 크기가 결정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소자와 관계없이 무조건 그 크기가 5V라고 딱 정해졌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독립전압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독립적으로 결정이 된 거니까 이것을 갖다가 크기 자체가 수치로 5, 3 이렇게 결정됐으면 독립전압원. 그 다음에 지금처럼 3V에 V의 디파인이 이렇게 돼 있다. 또는 I라고 이렇게 디파인 해놔놓고 5I라고 적어놔놓으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이 크기가 결정이 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이 전압이 결정되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종속전압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좀 더 설명하면은 전압에 의해서 전압이 결정된다고 해서 전압제어 전압원. 뭐 여기까지는 뭐 잘 쓰지는 않아요. 볼테지 컨트롤드 볼테지 소스 이렇게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해서 전압이 결정된다고 해서 전류 제어 전압원. 커런트 컨트롤드 볼테지 소스 이렇게 쓰는 경우. 그래서 종속 전압원이 있고 독립 전압원이 있는데 뭐 특성곡선이나 특성식은 똑같아요. 얘도 V는 3V
얘는 V는 OI 이렇게 특성식의 오변에 이 전류가 들어가 있고 전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얘는 그냥 상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특별한 회로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V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놔놓고요. 숫자가 아니고 VS라고 미수로 표현하는데 이 안에 들다 보니 VS의 디파인이 없어. 이때는 이건 독립전압원이에요. 독립전압원의 크기가 내가 미지수 VS로 주어진 거지. 그러니까 얘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얘는 VS의 디파인이 없는 데 비해서 얘는 V라고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종속이라고 종속전압원이나 나중에 종속전류원도 마찬가지인데 종속전압원이라고 써놔놓으면은 한 V라는 게 나오는 이 미지수 V가 그 회로 내에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다. 그게 종속이고 이것처럼 VS라고 미수를 써놨는데 내부에는 없어. VS가 디파인이. 그때는 얘는 독립전압원인데 그 크기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 미지수로 내가 10V로 할 수도 있고 5V로 할 수도 있고 사인 오메가 T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임의로 VS를 정했을 때 나오는 케이스니까 이런 회로를 풀게 되면 답 자체에도 VS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전압원, 종속전압원.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종속이라고 붙으면 종속은 마름모로 표현하는 게 원칙이고 원으로 표현해도 무방은 합니다. 원칙은 마름모고 원은 독립이 원칙인데 종속도 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나 독립을 마름모로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원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독립원, 종속은 가능한데 마름모로 표현되어 있으면 무조건 종속전압원이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하는 이것이 전류원입니다. 그래서 전류원의 정의는 뭐냐? 전류원의 의미,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A점에서 B점으로 3A의 전류가 흐른다. 이 말의 의미는 A점에서 B점으로 단위 시간당 3쿠롬의 차지가 움직이고 있다. 얘는 3A라는 크기가 관계적입니다. 얘는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는 특성식은 I가 3이 됩니다. 그렇죠? V와 관계없이 V가 10V가 걸리든 5V가 걸리든 마이너스 3V가 걸리든 관계없이 무조건 전류는 3A가 흘러줘야 한다. 그 다음에 특성 곡선은 V와 I의 관계식에서 I가 3이니까 V축에 평행되는 그러한 직선이 특성 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독립전류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종속전류원은 이렇게 3V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 OI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V라는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 특성식은 I는 3V 여기는 I는 OI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종속 전류원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전압에 의해서 전류값이 제어가 되는 거니까 전압 제어 전류원 볼테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요거는 전류에 의해서 전류값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전류 제어 전류원 커런트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이거는 뭐 나름으로 내가 표현을 했습니다. 원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회로에 I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IS에 대한 정의가 없어. 그럼 얘는 독립전류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5A, 3A가 이렇게 흐르는 두 개의 전류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러면은 I와 V라는 특성식에서 얘의 특성식은 뭐가 되죠? I는 8이죠. 5와 3을 합해져 가니까. 자, 회로소자 두 개를 도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하나는 전압원, 하나는 전류원. 전압원은 5V, 흐르는 전류원은 3A.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둘 다 전압원이고 전류원이니까 파워를 공급하는 것 같지만은 술자 회로 내에서는 공급하는 전력하고 소모하는 전력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공급하고 누구는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공급할까 소모할까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차지가 여기서 일로 가요. 그러면은 높은 위치 에너지에서 낮은 위치 에너지를 가니까 얘는 소모가 되죠. 그렇죠? 얘는 이 점의 전압보다 이 점이 5V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낮은 위치 에너지에서 높은 위치로 가는 거니까 얘는 공급이에요. 그래서 전류원이 공급을 하게 되고 전압원이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대해서 전류를 방향을 반대로 했어. 자,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렇죠? 그럼 얘를 봤을 때는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공급이 되고 얘는 소모가 됩니다. 그렇죠? 15W를 공급하고 얘는 15W를 소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원이나 전류원을 표현해 놨을 때 항상 공급만 하는 건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공급할 수도 있고 소모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전압과 전류를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걸 두 개를 합해서 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원에는 독립전원이 있고 종속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전원 안에는 독립전압원이 있고 독립전류원이 있고 방금 얘기했던 거 다 요약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전압원이 있고 독립전류원이 있습니다. 종속전류원. 자, 종속전류원에는 전압원에는 볼테이지 컨트롤드 볼테이지 소스가 있고 커런트 컨트롤드 볼테이지 소스가 있고 종속전류원에는 볼테이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있고 커런트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원을 갖다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항. 자, 저항 다 합해 저항체라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그 저항체를 갖다가 전기적인 회로로 전기적으로 표현하면 저항이라 그럽니다. 저항체라는 것은 저항을 표현하는 물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회로도에서 들어가는 것은 모두 저항체가 아니고 저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구라든지 그 다음에 난로라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가 들어가 전기용품을 하나의 저항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으로 표현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떤 우리가 쓰고 있는 저항이 아닌 저항처럼 보이는 난로라든지 그 다음에 백열전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저항체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열전등이 있는데 60W고 100V
100볼트에 60W인 백열전등을 갖다가 저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놔놓고 이 저항에 인가되는 전압이 100볼트일 때 이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력이 60W다. 이렇게 저항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백열전등을 저항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회로를 갖다가 정상 동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달아야 하는 저항이 있습니다. 실험실에 있는 저항들, 그러한 저항들은 회로 기판에다가 꽂아야만이 회로가 동작을 해. 그러니까 회로 동작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저항을 꼽는 경우가 있고, 사용하는 이 전기 제품들이 저항으로 표현돼서 회로도에 나타나는 게 있고, 그래서 저항 크게 두 가지 나오는데 둘 다 똑같아요. 어떤 저항이 있으면은 그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가 비례 관계가 있다면 걔는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가 비례 관계가 있으면 저항이 되고, 전압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럼 전압원이 되는 거고, 전류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럼 전류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 개의 회로소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 회로소자 세 개의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전압원과 전류원과 저항, 이게 세 개가 특성식으로 보면은 전압이 일정하다 그럼 전압원, 전류가 일정하다 전류원,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가 비례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저항이라고 표현하고, 이때 이 비례 상수를 갖다가 우리는 R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R을 갖다가 우리는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의 기호는 바로 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심볼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두고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둔다면 이 식을 갖다가 이 저항의 특성식이 V 꼴로 R 곱하기 I다. 다음에 단위는 옴입니다. 1kg는 옴이라고 읽고요. 서기로는 오메가를 쓰면 됩니다. 기호는. 자, 그러면은 저항 R이 만약에 10옴이고 걸리는 전압이 1V면 흐르는 전류가 0.1A가 된다는 거예요. V는 1V는 10옴 곱하기 0.1A. 그래서 옴의 단위는 볼트 파 암페어하고 같다. 1V에서 1A를 나누면 바로 1옴이 된다. 반대로 옴 곱하기 암페어는 볼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볼트 나누기 옴은 암페어가 되고, 기호 간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의 반대. 자, 회로에서는 반드시 쌍대라는 게 있어요. 이 쌍대라는 것을 의미하면은 역도 아니고 비슷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짝이라고 생각하면 돼. 항상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회로에서는 반드시 두 개가 존재하고 그 두 개는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전압과 전류가 쌍대입니다. 자, 나중에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직열과 병렬도 쌍대가 되고 키로프 전압법칙, 키로프 전류법칙,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델타 파이형 결합, 델타형 결합, 이것도 쌍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피우는 전자회로 같으면은 BJT 중에서도 PNP와 NPN이 쌍대가 되고, 모스에도 N 채널과 P 채널이 쌍대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회로 소자는 쌍대가 있다. 그럼 당연히 저항에도 쌍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저항의 쌍대는 컨덕턴스입니다. 그래서 컨덕턴스는 G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호가. 심볼은 저항하고 똑같이 써요. 저항의 심볼이나 컨덕턴스의 심볼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기를 G라고 표현하고 쟤는 R이라고 표현하고요. 단위는 모가 됩니다. 저기 있는 옴의 반대로 읽으면 돼. 이렇게 읽으면 돼. 그럼 모가 됩니다. 또 시멘스라고도 씁니다. 대문자 S입니다. 시멘스라고도 있는데 얘는 대문자 S이기 때문에 시간을 의미하는 세크하고는 조금 달라요. 세크는 소문자 S고 얘는 대문자 S인데 이거 혼자만 써놔놓으면
S가 그렇죠.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안 되잖아. 크기만 크고 작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같이 써놔놓으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아는데 얘만 딱 써놔놓으면 이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구별이 잘 안 돼. 그래서 셋과하고 시면스하고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얘를 훨씬 선호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헤로드를 꾸미면 설계한 사람하고 읽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혼동이 일어나면 안 돼. 설계한 사람이 충분히 의사 전달이 읽는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혼동되게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써놔놓고 이런 걸 써놓은 게 훨씬 낫겠죠. 쓰면서 쓰는 것보다. 처음에 쓰면서 썼으니까 우리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R하고 G하고의 관계는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은 G의 역수고 G도 R의 역수예요. R의 역수가 되는 겁니다. 서로 역수관계가 있으니까 이때는 쌍대가 역수관계가 있는 겁니다. 전압과 전류는 역수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저항 R에 걸리는 전압 V가 있고 흐르는 전류 I가 있으면은 V는 R 곱하기 I가 돼요. 근데 컨덕턴스 G에 전류 I가 있고 전압 V가 있으면은 V는 G가 R의 역수니까 G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G분의 1 곱하기 I가 돼. R 대신에 G분의 1을 넣으면 되니까. 따라서 I는 GV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V와 I의 저항에 대한 관계식에서 컨덕턴스에 대한 관계식을 그릴 때 모두 다 쌍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요 V 대신 상대가 I라고 했으니까 I로 곤치고 R의 상대는 G가 되고 I의 상대는 V가 되는 거니까 저항을 표현한 특성식에서 모두 다 상대로 표현하게 되면 컨덕턴스에 대한 특성식이 돼요.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한 특성 곡선은 V와 I가 있으면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R분의 1의 직선이 되고요. 컨덕턴스는 왜 돼요? V와 I가 있으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G에 비례해요. 그렇죠? 여기는 컨덕턴스에 비례하고 여기는 저항의 역수에 비례하고. 왜? 저항의 역수가 컨덕턴스라고 그랬으니까. 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둘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에서 소모하는 파워 P는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력 P는 V 곱하기 I고요. V가 뭐라 그랬냐면 R 곱하기 I라 그랬으니까 RI 자성. I가 R분의 V니까 R분의 V 자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항값이 주어지고 흐르는 전류값이 주어져서도 구할 수가 있고 저항값이 주어지고 걸리는 전압값을 구해도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백열전등인데 60W고 100V다. 그럼 저항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60W가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이니까 R은 60분의 100의 제곱 6분의 1000 3분의 500이죠. 그래서 R이 3분의 500ohm이 될 때 백열전등의 저항은 R은 3분의 500ohm이고 60W에 100V짜리. 자, 컨덕턴스에서 소모하는 파워 P는 V 곱하기 I인데 I가 뭐라 그랬냐면 GV라고 했어요. 그래서 G 곱하기 V의 자성 G분의 I의 자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거 대신에 이렇게 와도 되고 요거 대신에 이렇게 와도 전부 다 쌍대로 표현하면 돼요. 다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죠. 그렇죠?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가면 된다. 근데 공 빠졌어.
자, 전격 전압, 전격 전류, 전격 전력이라는 이런 전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최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격 전압 같으면 최대로 인가할 수 있는 전압, 전격 전류라 그러면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 그 다음에 전격 전력이라 그러면 최대로 소비할 수 있는 전력. 그 이상의 소비를 하게 되면 저항체가 타버립니다. 저항값은 10ohm이고 전격 전력이 0.5W라면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 전격 전류는 얼마냐? P가, 저항에 대한 P는 R의 자성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P가 0.5W고 R이 10ohm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I 자성은 100분의 5, 20분의 1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I는 루트 20분의 1 단위는 암페어가 될 겁니다. 2 루트 5가 되겠죠? 10분의 루트 5. 루트 5는 2점 얼마니까?